민간인 불법 사찰의 대상이 됐던 김종익 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을 폭로했던 장진수 씨도 결국 공무원 자리로 되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행동에 옮긴 관계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난 뒤에도 공기업 자회사의 고문으로 간 사람도 있고, 파견이 끝난 뒤 오히려 승진한 경찰 공무원도 있고, 대형 세무법인의 부회장을 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세범 PD가 만나봤습니다. 5년 전 정부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김종익 씨. 그는 고통스러웠던 지난 5년의 시간을 약으로 버텨왔습니다. 이 우울증 거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그 우울증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고요. 갑상선이 그렇게 가까스로 버티던 김종익 씨에게 지난해 결국 병마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제가 잘 견디고 있다, 이겨내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몸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몸에서는 그게 이런 암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일을 이제 재판을 통해서 지금 김종익 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1심 판결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KB 한마음의 지분 75%를 갖고 있던 김 씨의 대표이사 재임 가능 기간을 3년만 더 인정했을 뿐 강압에 의한 주식 헐값 양도나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원상 복귀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사법부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게 없고 오히려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더 보상액을 줄일까에 주력을 한 판결이 1심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민간인 사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장모 주무관, 바로 이 장진수 주무관인데요. 오늘 이분을 직접 모시고 사건의 전모를 좀 더 소상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장진수 씨. 지난 11월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죄로 그냥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냥 좀 안타깝고 어떤 절차를 사실 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의 양심 선언으로 시작된 재수사였지만 그는 결국 유죄였습니다. 이날로 그는 공무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진경락 과장님은 오늘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됐고 저한테 시킨 분은 파기환송이 됐고 저는 그대로 유죄가 확정된 거지. 참담하시겠네요. 네, 이까지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이 국정원 직원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들은 그걸 모르고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쓰는 사람이 분명히 내용을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의 지시로 했기 때문에 처벌도 안 하고. 저는 모르고 했지만 그냥 상관의 지시가 불법이라도 따를 의무가 없는데 따랐기 때문에 유죄다. 그냥 그렇게만 판결문에 나와 있고. 네,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양심 선언 이후 장진수 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가 대기 발령을 받고 재판에 매달리는 동안 아내도 생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공공기관에 도우미 활동을 하며 하루 2만 원을 받습니다. 돈이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구나. 뭐 얘기를 해도 집중적으로는 안 하죠. 뭐 다음 달에 큰애 어디 캠프 학교에서 가는데 그거 얼마 든단다. 뭐 든대요. 뭐 이러면 그래 그렇게 해. 뭐 그러면 아, 돈이 없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지. 뭐 제가 알아서. 나중에 글만 보면 되니까. 장진수 씨는 초등학생인 두 딸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없어 양심 선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미안하죠. 직장이 없으니까 아빠가 지금.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나중에 길게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예. 애들한테 부끄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으니까. 예. 이 얘기를 꼭 했어야만 됐죠. 그렇다면 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행하고 지시한 관계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장. 그는 김종익 전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1년 4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까지 살았던 그가 향한 곳은 공기업 계열사의 고문 자리였습니다. KT의 계열사인 이곳은 김충곤 전 팀장이 첫 외부 고문이었고 외부 고문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전혀 들은 바는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이사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바로 이제 채용이 되시고 공무원 출신의 인사가 고문으로 오게 된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김충곤 전 팀장은 이 회사에서 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근은 어디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내부 직원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고위 관계자에게 김충곤 전 팀장의 고문 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끊을게요. MBC를 집중 사찰하는 등 1팀보다 업무 처리 현황 건수가 많았던 3팀. 3팀 팀장이었던 이모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복귀한 후 마포 세무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마포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대형 세무법인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파 김세범 PD라고 합니다. 예. 네네. 들어오세요. 카메라를. 그런데 민간인 사찰 문제로 취재에 나섰다고 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나가세요. 아니, 지금 여쭈려고 얘기할 대답할 게 없어요. 나. 팀장으로서 어떤 팀장으로서 책임 책임 의식을 의식 하나도 느끼시지 없어요. 않으세요? 나. 책임질 일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러면? 3팀 팀장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지 말고 다 끝난 사건. 당시 점검 1팀에 파견됐던 최무경이 경찰 복귀 후 1년 만에 심사를 통해 경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나는 그하고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얘기할 말하겠지 될 건데 어차피 검찰 조사 다 받았잖아요. 그 조서에 보면 내용 다 있는데 뭐. 승진에 대해 묻자 문을 걸어 잠깁니다. 아니 올랐으면 승진, 네, 잠시만 몇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경감님. 당시 점검 2팀에 파견됐던 박모 경감. 그 역시 2년 만에 심사를 통해 경정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은
총 12명. 이 가운데 언론에 불법 사찰 혐의로 거론된 인사 3명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직접 주도하고 실행에 옮겼던 이들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 승진했거나 순조롭게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